어떤 마약 범죄자가 휴대폰을 분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택시에 놓고 내린 거죠. 그런데 그 택시에 놓고 내린 음, 핸드폰에 뭐 카톡이나 이런 거에 누구랑 합성 마약을 거래한 아주 뭐 명백한 증거가 있었어요. 뭐 텔레그램이든 카톡 다. 그거를 통해서 그걸 들이미니까 둘이 이제 범죄를 인정을 했죠. 근데 정작 재판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3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1심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근데 2심이 좀 이제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영장을 통하지 않은 증거 취득이죠. 그러니까 독수독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건 그거지만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경찰이나 아닌 다른 데서 그거 나는 뭐 아니라고 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도 역시 이 재판에서 뭐 이거 법정 진술을 달리할 수 있었는데, 이거 말하자면은 위법한 증거지만 한참 뒤에 재판에 들어가서는 다른 얘기를, 법정 진술을, 또 법정 진술은 또 했다고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 경찰이 그러면 그걸 보고 확인을 하고, 근데 그건 어쨌든 위법하게 아니 이제 위법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쓱 그러니까 주인을 찾아주려고 보는 과정에서 마약 거래한 대화를 보게 된 거니까. 근데 그럼 그 즉시 이건 바로 영장을 청구를 해갖고, 영장을 청구해서 담당자, 그러니까 이거의 주인인 사람 A, B를 주인 불러갖고 거기서 포렌식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없었고 그 주인의 그 참여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수독하다.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대법원에서는 증거 능력, 즉 독수독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상당히 엄밀하게 봅니다. 즉 위법 수집된 증거를 제시해서 받아낸 자백 진술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거죠. 물론 다만 이 위법된 거 말고 한참 지난 뒤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갖고 탄 진술은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변호사가 아무리 바보라 하더라도 야 저거는 영장 없이 했으니까 인정하면 안 돼.
라고 해주겠죠. 그죠? 사실 김신혜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게 원칙입니다. 위법수집 증거. 근데 우리의 사법기관은 그거를 사실은 상당 부분 무시해오고, 관행상 사실은 그런 위법수집, 독수독가의 원칙을 그냥 넓게. 왜냐? 수사기관이 별건 수사, 혹은 압박 수사, 자백 중심 수사로 몰아갔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립된 원칙 같은 것이 아무래도 필요하고 많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대법원에서의 이 마약, 사실 이거 마약 사범이 맞죠? 생각해 보시면 이 마약 사범들은 돈이 있겠죠, 그죠? 그 불법 마약 거래를 통해 돈을 벌었으면 범죄 수익으로 비싼 변호사를 사갖고 이렇게 위법수 증거라고 하면서 증거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변호사를 쓸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형사사건의 거의 70% 이상은 변호사를 쓰지 못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이나 이런 애들 보세요. 힘있고 돈 있는 애들은 어느 진영이든 아니면 누구든 비싼 변호사 써갖고 빠방하게 증거 능력을 시비 걸고, 수사권을 시비 걸고, 다 시비 겁니다. 사실 그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엄격하게 사실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꼭 힘 있는 자들만을 위해서 형사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또는 이런 사람들의 인권이 이렇게 보호되면 그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판결하는 거 좋다. 그런데 정의는 균형이고, 이런 어떤 사법 시스템의 절차 같은 것들이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도 인정될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다른 많은 어떤 절차들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윤석열이 기소가 됐다고 하네요.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물론 중간에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겠지만은 혐의가 너무 크죠. 혐의가 이 정도 크고 다른 자기 부하들이 구속돼 있다고 하면은 김영현이나 아니면 다른 사령관들 이런 애들이 구속돼 있다고 하면 특별한 경을 제외하고는 윤석열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보석을 받기는. 다만 아프거나 그러면 모르겠죠, 그건.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재판은 어차피 재판 준비 기일부터 시작해서 쭉 가려면 본격적인 재판은 3월이나 돼야지 시작될 겁니다. 근데 정작 2월 말쯤에 탄핵이 결정이 되면 뭐가 되든 사실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바로 파면돼서 다음 대통령 선거 절차 진행이 될 테니까 윤석열 같은 쩌리는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탄핵이 인용되려고 기각돼서 대통령을 복귀하면
그때는 반대로 형사사건의 재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대통령 업무를 이유로 계속 재판을 미뤄버리겠죠. 그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기 힘을 통해서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부분을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트럼프가 한 짓이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그런 것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시간을 지켜보시죠. 그러나 정의는 균형이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도 한테의 정의가 진짜 정의다. 자, 우리나라의 5대 은행에서 2,300명이 퇴직을 했는데 이 새끼들이 퇴직금으로 그냥 거의 뭐 주요 은행 희망퇴직자들은 평균 4, 5억, 많게는 10억 원의 퇴직금을. 국민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이죠. 저도 국민은행 거래를 하고 우리 쪽 아니다 신한 쪽도 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개미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이 새끼들은 그 돈 이자 정산해 갖고 펑펑 퍼주고, 그럼 퍼주면 지들만 퍼주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지들이 그 임직원, 소위 말하는 소유주 이런 애들 더 처먹겠죠. 하여튼 개새끼들이죠. 은행권에 있는 실제로 그 희망퇴직 나가는 애들은 실제로는 뭐 별거 없을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뭐 퇴직금이나마 5억, 10억 받고 나가니까 그것도 사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주었다 한들 해봤자, 생각해 보세요. 해봤자 이게 아까 몇 명이랬죠? 2,000명이라고 해봤자 2,000명이면은 2,000명 10억씩만 줘도 2천억, 1억씩만 줘도 2천억이죠. 그죠? 2천억인데 거의 2조 정도 뭐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2천억이니까 1억씩만 해도 2천억이겠죠. 그럼 퇴직금으로 2조 정도. 그죠? 근데 그들이 얻는 예대 마진이 몇 조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그 쭉쭉쭉 빨아들이고 있어요. 어쨌든 억울하면 뭐, 야 억울하면 너도 그럼 저거 하지 뭐. 글쎄요. 일본에서 묻지마 칼부림에서 벌어졌던 얘기, 제가 그 사건은 1월 23일, 그러니까 나가노현 JR 나가노역 앞에서 저녁 8시에 어떤 괴한이 전철역 앞과 버스 정류장 사람 마구 흉기를 찔렀어요. 49살 남성이 죽고 30대 남성, 40대 여성이 다쳤고요. 못 잡았는데, 나가노는 36만의 작은 중소도시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는 기타큐슈 햄버거 매장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잡혔대요. 40대 무직 남성입니다. 야구찌 유스케라고 합니다. 5일 만에 잡았는데 무작위 표적. 영희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조선, 뭐 신림동, 서현역 이런 것처럼 참 외로운 늑대들. 일본도 미국도 한국도 하여튼 걱정입니다.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가 한 개비당 1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대요. 사실은 교도소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되죠. 펴도 이제 정해진 구역이나 이런 데서 정해진 시간에 피워야 되죠. 근데 몰래 담배를 동생한테 면회 오게 한 다음에 쓱 들인 다음에
여러분 영화에도 많이 보이죠. 담배 뭐 한가피에서 들여와서 팔고 막 그런. 근데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고 해요. 화장실 안에서 그리고 피운 혐의로. 글쎄 얼마나 담배가 피우고 싶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은 담배 피운 것도 문제되죠. 사실 문제죠. 그런데 담배 피운 것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지르는 애들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사실 이것보다 우리나라의 부산교도소처럼 너무나도 그 북적북적거린다. 실제로 교도소에 갈 놈들은 안 가고 안 갈 놈들이 가니까 실제의 교도소가 너무 과밀화돼 있다. 이런 얘기도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본에 가서 한국의 10대 청소년이 오사카 여행 중에 10대 여성들을 성추행한 참 나라 망신이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글쎄요. 흔히 말하는 죽음의 알바, 암흑의 알바를 하러 가는 애들은 봤어도 성범죄로. 근데 뭐 유럽에 있는 호주나 이런 애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성범죄로 온 애들도 있다고 하니까 국제 간의 범죄 이런 국경을 넘어오는 범죄 이런 건가요? 목사방이라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조주빈의 박사방의 벤치마킹 한 목사방. 근데 목사방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방만이 문제가 아닐 거다. 또 다른 유사한 게 더 많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텔레그램에 특정한 방을 들어가면은 여럿 있더라. 그나마 목사방 하나 찾아낸 것일 뿐이다. 글쎄요. 그리고 이런 목사방, 박사방 이렇게 한번 잡혀가면 걔네들이 뭐를 가지고 성착취 인물이 있는지 그게 또 박제가 돼 갖고 그게 또 일종의 아카이브가 돼서 쫙 또 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에 아주 그냥 천국이란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놈은 뭘까요? 그 사건 호송 중에 그러니까 피의자를 호송 중에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남자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원래 여성 피의자를 호송할 땐 여자 경찰을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데 여성 경찰관이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남자 경찰관 놈이 참 이게 사실 이게 진짜일까라는 생각 들지만 실제로 이제 DNA, 옷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재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태국의 경찰관들이 중국인 7명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했다 검거됐다고 하는데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는 경찰관 놈들이 일종의 부업인데 사실은 그게 본업이죠. 부업. 그러니까 어떤 한국인, 중국인 이런 좀 오면은 유인해갖고 납치해서 몸값 받고 죽이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발 우리나라 경찰은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여자 피의자 호송하는데 성범 참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 들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범죄나 사회 안전 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답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정확히 범죄에 대한 통계를 내놓으면은 사실 이것은 해결될 문제지만 국가에서 내놓는, 특히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애들이 내놓는 통계가 부실하다. 명확하지가 않다.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형사사고 포탈을 보면은, 킥스를 보면 공개하던데요. 아니 공개하죠. 자기 사건은 공개하죠. 여기서 말하는 건 제3자, 객관적,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수만을 위한 정의, 돈 가진 자의 정의, 권력 있는 자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의 인권 막 해놨는데 개소리입니다. 개가 월말 짓는 겁니다. 윤석열의 인권을 왜 지켜줘야 됩니까? 대통령이면 지가 알아서 지키겠죠. 예? 힘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무슨 마구 무슨 박해를 받는, 근데 개소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스스로 주장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자의 인권은 부차적이죠. 물론 모두의 인권이 다 중요하고 너도 다 다져라. 누군 그런 소리 못합니까? 그런데 정작 윤석열의 인권을 지키는 것보다 다수, 지금도 변호사 하나 못 쓰고, 지금도 한 끼가 아까 먹기 힘들고, 또 버려진 아이들, 직장이 부실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대받는 노인들, 아이들, 물론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소외되는 여러, 그게 우선이 돼야 되죠. 그러기에는 시스템, 사람 중이 아니라 시스템. 어제 그저께 이제 실화탐사대, 요즘 사기 사건이라도 이런 거 많이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진짜 사기 공화국이다. 저 악랄한 사기꾼 조직도 검거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무슨 정의를 외치는 검사 새끼들, 판사 새끼들, 참 꼴깍 떤다. 없는 자, 힘없는 자의 정의를 평균적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지킬 수 있는 사회가 진짜 그들의 밥, 그들의 먹거리, 이를 지킬 수 있어야 진짜 국가가 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내일은 하루 종일 눈이 올 것 같습니다. 눈 조심. 일단 오랜만에 연휴를 맞았는데, 물론 지금 어제 그저께 외국 여행 가려고 공항이 미어 터진다고 진짜 다수의 사람들은 진짜 살기 쉽지 않은데, 또 놀러 다니고 또 돈 쓰고 그런 사람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뭐라는 건 아닙니다. 놀기도 하고 쓰기도 해야죠. 최소한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필요하지 않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추운 날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
마치겠습니다.